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그녀의 불륜 계획이 완전히 망쳤다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괜찮아, 잊어버리자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만큼 나는 그녀를 더 깊이 파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이었다. 아내, 지은이의 핸드폰을 손에 쥔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회사 동료와의 불륜을 계획하고 있었다. 메시지들은 명확했다.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남편은 모를 거야.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그 동료가 갑자기 출장을 가버렸고 지은이는 혼자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 포기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분노였다. 내 인생의 반쪽이 나를 버리려 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법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 오늘 회사 일로 늦었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안아오려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뭘 미안해할지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입으로는 괜찮아. 피곤할 텐데 쉬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처럼.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그녀를 아프게 할까? 단순한 이혼. 너무 쉽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고 서서히 무너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지은이를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어제 메시지 봤어? 내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메시지?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웃으며 농담이야. 내 핸드폰에 회사 메시지가 왔길래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독백은 달랐다. 내가 나를 속이려 했듯이 나도 너를 속일 거야.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최대한 키워줄게. 나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 동료의 이름을 검색했다. 김민준. 평범한 회사원. 나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복수의 첫걸음.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지은이의 배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째였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지은이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마케팅 회사에 다녔다. 그녀가 불륜을 계획한 이유는 뭐였을까? 지루함. 욕망. 나는 그걸 알아야 했다. 퇴근 후 나는 김민준의 사무실 근처로 갔다. 그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나왔다. 실례합니다. 지은이 남편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일로? 그는 당황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내 아내를 건드렸어. 이제 내 차례야.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물었다. 그는 부정했다. 그냥 메시지 주고받은 거예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었다. 그 대화 후 나는 더 화가 났다. 지은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오늘도 늦었네. 그녀가 물었다. 나는 회사 일이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안심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타들어갔다.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복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그녀를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여자와 만나볼까? 아니,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녀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다. 나는 다음 날부터 그녀에게 더 친절해지기로 했다. 화해를 받아들이는 척 그녀가 완전히 믿을 때까지. 며칠이 지나 지은이는 점점 안정되었다. 그녀는 여보, 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게 라고 말했다. 나는 알아, 믿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실패한 불륜을 내가 성공시켜줄까 봐 나는 김민준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은이와의 관계를 증언해줘. 그가 거부했다. 왜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압박했다. 증언하지 않으면 내 회사에 알릴 거야. 그는 결국 동의했다. 이제 내 손에 증거가 생겼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지은이와의 일상을 유지했다. 주말에 함께 한강 산책을 갔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행복이 곧 무너질 거야. 내가 나에게 준 고통만큼. 시간이 흘렀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은이는 완전히 화해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더 애교를 부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서 움직였다. 김민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모았다. 그는 지은이가 불륜을 계획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지은 씨가 결혼 생활에 지쳤대요.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바빠. 내가 가족을 위해 일한 게 죄인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나는 지은이의 친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절친, 수진. 수진은 지은이의 불륜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수진의 SNS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지은이와의 대화 캡처. 민준 오빠랑 잘 돼. 수진의 메시지. 지은이의 답, 실패했어. 남편이 의심할까 봐 나는 그걸 저장했다. 이제 증거가 쌓였다. 집에서 지은이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미소 지으며 내가 해주는 거면 뭐든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친구도 내 배신을 알게 될 거야였다. 어느 날 나는 지은이에게 회사 동료랑 저녁 먹고 올게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김민준을 만났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는 취해서 털어놓았다. 지은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외로웠대요. 나는 속으로 외로웠다고? 그게 배신의 이유인가? 집에 돌아가자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죄책감인가? 좋다. 그걸 키워주마. 다음 주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지은이의 회사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지은 씨가 동료와 불륜 계획 중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소문을 내기 위해. 지은이는 그날 집에 와서 울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누가 그런 거지? 그녀가 물었다. 나는 위로하며 누군가 장난친 거겠지? 걱정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시작한 거야. 이제 끝나.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고통이 내가 나에게 준 거의 일부야. 가족 모임이 있었다. 지은이의 부모님 집에서.
나는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하지만 식사 중에 슬쩍 물었다. 지은아, 요즘 회사 어때? 그녀의 부모님이 관심을 보였다. 지은이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 가족도 곧 알게 될 거야. 모임 후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다. 여보, 나 정말 사랑해. 미안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 다 잊자. 나는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독백은 사랑. 내가 그걸 말할 자격이 있나? 복수의 불꽃이 더 타올랐다.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회사 후배, 혜린. 그냥 커피나 마시는 정도?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힌트를 주었다. 오늘 늦을 거야. 친구 만나. 그녀는 의심했다. 누구? 그냥 회사 사람. 그녀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좋다. 이제 그녀가 느끼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혜린과 만난 후 나는 지은이에게 더 친절해졌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여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가 나를 속인 대가야. 2달이 지났다. 지은이는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불안장애처럼 보였다. 회사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의 태도 때문에 의심을 품었다.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도 아팠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이혼하면 되지. 하지만 분노가 나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배신이 너무 컸다. 나는 김민준을 다시 만났다. 지은이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가 말했다. 안 돼, 아직 아니야. 나는 제지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집에서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을까? 요즘 관계가 이상해. 나는 속으로 상담. 내가 불륜 계획 세울 때 왜 안 했지? 하지만 입으로는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 상담소를 예약했다. 상담사 앞에서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 실수를? 상담사가 물었다. 무슨 실수요? 지은이는 주저했다. 나는 속으로 말해봐. 내 죄를. 하지만 그녀는 그냥 스트레스요 라고 얼버무렸다. 상담 후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계획은 계속되었다. 나는 수진을 만났다. 지은이의 친구. 지은이가 불륜 계획했다는 거 알아? 내가 물었다. 수진은 놀랐다. 그게 무슨 애?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지은이한테 말할게? 아니,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수진은 동의했다. 이제 지은이의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피하고 친구들이 연락이 줄었다. 그녀는 집에서 울었다. 왜 다들 나를 피해? 무슨 일이지?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는 혜린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사진을 찍었다. 일부러 지은이의 핸드폰에 힌트를 남겼다. 그녀가 내 핸드폰을 볼 수 있게? 그녀는 발견했다. 이 여자 누구야? 그녀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싸움이 벌어졌다. 그냥 동료야. 내가 외쳤다. 그녀는 울며 너도 나처럼 불륜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그래. 내가 느낀 대로 하지만 아니야. 오해야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도 아프네. 다음 날
지은이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아파라고 말했다.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민준에게 연락했다. 이제 때야. 지은이에게 모든 걸 말해 그는 동의했다. 그날 오후 지은이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의 고백. 미안해. 내 남편이 다 알아. 불륜 계획 실패했지만 이제 끝이야. 지은이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나는 집에 와서 그녀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울며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속으로 기제 시작이야.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이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 오빠랑 메시지 주고받았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진 않았어. 그냥 외로웠어. 그녀의 눈물에 내 가슴이 아팠다. 외로웠다고?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나는 화를 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우리는 밤새 싸웠다.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을 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불륜 계획했어요. 그들은 충격받았다. 이제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짐이 시작되었다. 지은이의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소리쳤다. 지은이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요. 아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속으로는 지게 내가 원한 거야? 가족의 실망, 부모님은 지은이를 데리고 갔다. 생각할 시간 줘라.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적막했다. 내 마음속 독백이 울렸다. 복수가 성공했어.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며칠 동안 지은이는 부모님 집에 머물렀다. 나는 혜린을 만났다. 하지만 재미없었다. 이게 복수인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 혜린에게 말했다. 미안, 그만하자. 그녀는 이해했다. 나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배신이 아팠지만 사랑은 아직 남아있었다. 복수가 끝나갈 무렵 나는 반성했다. 나도 잘못했어. 그녀를 소홀히 했으니까? 지은이가 돌아왔다. 여보, 이혼할까? 그녀가 물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나는 많이라고 말했다. 왜? 내가 그렇게 미워. 그녀가 울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불륜 계획 알았어. 복수했어. 회사 소문, 친구들, 부모님이 그녀는 충격받았다. 너, 어떻게? 내가 나를 아프게 했듯이 우리는 다시 싸웠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었다. 그녀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했다. 나는 속으로 나도 미안해. 복수가 너무 과했어. 고조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왜 불륜 계획을 세웠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괴로웠어. 너가 일만 하니까? 대화가 없었어.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일에 빠져 그녀를 무시했다. 내 잘못도 컸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과거의 추억, 미래의 꿈,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번엔 진짜로. 하지만 복수의 여파는 남았다. 지은이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했다. 소문 때문에. 그녀는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도울게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새 직장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원망이 스쳤다. 복수가 그녀를 망쳤어. 나는 후회했다. 김민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과했어. 그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지은이가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불안정했다. 작은 일로 싸웠다. 너 아직 나 원망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 배신을 잊을 수 없어 우리는 노력했다.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갔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약이었다. 반년이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지은이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했다. 나는 일 시간을 줄였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불륜 계획. 복수. 나는 상담에서 그걸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용서가 필요해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는 노력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임신했다. 충격이었다. 우리 애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화를 냈다. 당연하지.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미안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아이를 위해 잘 살아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내 독백, 이게 새로운 시작인가? 복수의 끝. 임신 기간 동안 지은이는 힘들어했다. 나는 그녀를 돌보았다. 병원에 가고 음식을 챙겼다. 그녀는 고마워, 여보라고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으로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이제는 사랑만 남았어. 가족들이 축하했다. 부모님은 화해했다. 과거는 잊자.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웠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지은이가 유산 위험이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울었다. 아이 잃으면 어떡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모든 복수와 배신이 무의미해졌다. 인생은 너무 짧아. 왜 그렇게 아파했지?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출산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병원에서 기다렸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그녀를 안은 순간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 딸이야. 나는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더 강해졌다. 지은이는 그때 미안했어 라고 가끔 말했다. 나는 나도 미안해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드라마는 끝났다. 이제는 평화였다. 아이, 하늘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가 이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은이는 모성애로 빛났다. 하늘이 봐, 아빠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과거의 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걸음마를 떼었다.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말했다. 여보, 그때 내 복수가 나를 깨우쳤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나는 나도 과했어.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 완전한 화해. 하지만 인생은 항상 드라마틱하다. 어느 날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축하해. 아이 소식 들었어. 나는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는 잊자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배운 건 배신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다. 지은이와 나는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래라고 대답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행복이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살았다. 과거의 상처는 교훈이 되었다. 인생은 용서로 빛난다.